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던 2014년 12월 땅콩 휘황 사건. 당시 갑질의 피해자로 중도에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던 박창진 지부장이 지난 4년여간의 아픈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겐 이정표가 되고 또 알림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조 지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바 땅콩 휘황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4년 2개월이 흘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종양도 생겼었고 네. 또 외상 후 신경증, 공황 장애로 인해서 휴직을 한 적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 겁니까? 건강이 완전히 완쾌된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저만이라도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겉보기만이라도 제가 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땅콩 휘황 사건이 벌어진 후 몇 년 지나서 정확히 말하면은 작년 4월인데요.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폭언 녹음 파일하고 동영상이 나왔어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나왔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그 가족분들의 그런 행태를 줄곧 지켜봐 왔었는데요. 극단적으로 이제 조현아 씨를 통해서 땅콩 휘황 사건 때 집약적인 그런 갈굼 혹은 예. 폭언, 폭행을 당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그 동영상에 나온 것보다는 한 10,000배 정도의 충격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거리를 걷다 보면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몸에 손을 댈 때가 있는데 예.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뭐 마치 그 범죄 현장에 노출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장면들을 다시 해당하게 돼서 상당히 공황장애도 다시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도 이렇게 완전하게 좋아지신 건 아니군요. 그 충격을 벗어난다는 거는 힘든 것 같고요. 예.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SNS를 통해서 사측이 자신의 비행 스케줄을 교묘하게 조정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럼 사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비행 스케줄을 바꿨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 문제는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대한항공의 많은 노동자, 직군의 노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객실 승무원들만 제대로 된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또 승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5분 대기조 같은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풀러서 그 스케줄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에게도 적용된 경우인데, 이 과정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적인 활동, 특히 지금 조양호 일가, 특히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외부 지금 죄송합니다. 견제 조직으로 이제 발생했던 모 펀드에서조차 왜 고작 3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근로자 추가 고용을 예. 특히 승무원 고용을 회피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순점을 극명하게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조양호 일가가 얼마나 전 근대적인 생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뵈니까 지금 복장이 일반 양복이 아니고 직원 근무복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입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행기 같은 네, 게 이거는 뭐 배치가 저희가 있어서. 이제 어떤 이 상황 내에서 회사 내에서 또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예.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개혁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이콘 같은 거.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미투 운동을 촉발하신 분이죠. 검찰 내부의 고발자이시기도 한 네. 서지현 검사를 만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상당히 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지현 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호루라기를 분 입장인데 공익 제보를 한 입장의 사람들인데 이후에 밀려오는 것들은 2차 가해라든지 사회 구조가 보호해주지 않는 보망이 없는 속에서 홀로 생존해야 되는 생존 게임에 내몰리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 상황들 속에서 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 만큼 한번 사회에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자주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콩 회항 사건 이전에는 객실 전체를 책임지시는 팀장이셨는데 네. 그 사건 이후에는 일반 그 직원으로 강등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국어, 영어 낭독 시험에서 뭐 합격점을 넘지 못했다. 이게 회사의 설명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이제 조현아 씨가 그 구속 위기에 있을 때 조양호 회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딸을 변호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됐던 게 박창진을 절대 나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원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조현아 씨의 입장을 변호하는 조양호 씨의 말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 딸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사무장이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예. 라고 이제 바뀌게 돼요. 그 과정의 일환인지 모르겠는데 또 요새 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여러 동영상이나 그 포검 갑질 관련 이제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자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을 대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혼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먼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구조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낭독조차 발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기준점을 통과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당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은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박지 부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내부 고발을 한 사람 혹은 거대 조직과 다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큰 문제인데요. 예. 스스로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됐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증명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심증적으로 분명히 제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심증이 가는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일가의 비를 맞추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전과 다른 결과가 왜 나왔을까? 아시다시피 한 번 배운 영어가 갑자기 그 실력이 뭐 줄어든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녹아 있다 보니까 법 제도도 그걸 알고 있으면 보호하거나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해 12월에 보면은 박 지부장한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또 판결도 있었죠. 네. 이 뭐 사건 이후에 겪은 피해와 고통을 감안하면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액의 문제보다 제가 주장하는 가장 큰, 또 제가 항소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당함을 얘기한 사람을 짓누르려고만 하느냐, 또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보호막이 왜 없는가라는 문제로 이제 기결이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 내에서 제 모든 경력과 그동안 쌓아왔던 이력들을 다 잃게 된 입장인데, 그것은 한 인간의 인생이 고스란히 누군가에 의해서 강탈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사회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죠.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플라이백, 항공 용어라고 하는데 이런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땅콩 회항이라는 사건으로 이슈가 됐었고, 그 회항을 의미하는 플라이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기도 하지만 이중적 의미로 다시 내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뜻이군요. 네. 예. 이게 재벌이란 큰 권력, 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4년간 아주 고독하게 사실 싸워오셨죠. 돌이켜 보시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조금씩 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느끼십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제 내면적으로는 제가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저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고 이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한 것처럼 내면에 제가 자각한 자각의 파동이 또 타인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4년 1개월 전 그날 그 뉴욕 공항에 있던 그 비행기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같은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그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안 돌아가고 싶죠. 하지만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건 첫 번째로는 제 동료 어떤 승무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두 번째로 그 가해를 했던 사람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당시에도 느꼈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재벌의 갑질에 맞서서 한 인간으로서 이 존엄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노조 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